자, 일단 오늘도 이제 진행을 해보면은 이제 첫 번째 경기는 3시 10분 경기입니다. 화이트삭스 대 토론토 경기. 요거는 토론토가 어제 경기도 이 타격으로 확실하게 화이트삭스를 짓눌러줬던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1회, 2회 좀 교착 상태가 이루어지면서 생각보다 어렵게 가네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 슈나이더의 홈런을 시작으로 이 토론토의 타선이 갑작스럽게 집중력을 보이면서 스프링어, 바저 전부 다 장타에 가세를 하면서 토론토가 응집력을 보여줘서 3회 비기닝을 만들고 승리했다. 그리고 어제 경기가 비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던졌던 저 누구죠? 그 알타빌라였나요? 걔가 이제 완전히 거의 제구도 안 되는 수준까지도 이제 경기가 돼버리니까 경기가 중단이 되었고 결국 7회 강우 콜드 승으로 토론토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시즌 이번 시즌 처음으로 컴플리트 게임을 했죠. 그러니까 6이닝 1투승을 했던 게 어제 배시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경기 토론토는 이 투수를 좀 아끼고 경기를 마무리했다는 것이 가장 호재가 될 수 있고요. 이제 오늘 선발 투수가 라우어 대 하우저인데 이 하우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화이트삭스의 마운드에서는 이 스미스와 함께 가장 안정적인 피칭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콜로라도 원정에서 무려 8이닝을 이 비자책 경기를 했었고 실제 샌프란시스코전에 이어서 2경기 연속 자책점 없는 경기로 진짜 마운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우저의 구위가 이제 구속도 그렇게 밀리지 않는 상황에서 확실히 안정적인 피칭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토론토의 배당이 이번 시리즈에 들어서 가장 높은 배당이 책정이 됐어요. 근데 이 하우즈의 구위 자체가 분명히 지금 메이저리그 수준에서 먹힐 수 있는 피칭을 하고 있고 이미 토론토 원정에서도 이 6.1이닝을 2실점 경기로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지금 토론토의 타선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 하우저가 다시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더 먼저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토론토의 타선의 이제 데이터죠. 이 좌우 타자 이제 전부 구종별로 해서 하우저가 던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비교를 좀 해봤는데 사실 오늘도 지금 이 우타자들이죠. 이 우타자를 상대로 하우저가 보여주는 피안타율 자체가 지금 이번 시즌에 단 1할 8푼 3리밖에 안 돼요. 하지만 지금의 토론토의 라인업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의미 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타선을 좀 봤을 때 이 좌타자들이 알짜배기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제도 2루타를 때렸던 루케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네들의 역할이 오늘 경기에서도 감초가 되어야지 토론토가 좀 여유로운 점수를 내면서 이기게 되는 근거가 명분을 만들어 줄 텐데 얘네들이 만약에 활약하지 못하면은 사실 지금의 우타자 상대 하우저 성적이 워낙 압도적이니까 이외에 지금 주포라고 해야 되죠. 토론토의 주포는 결국에는 이제 게르로 주니어, 보비셋, 스프링어, 뭐 그 다음에 지금 좌투 상태 킬러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클레멘트, 뭐 요런 라인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얘네들이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하우저를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 핸디캡을 노리기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결국에 그나마 저는 언제든지 하우저가 공략 당할 수 있다라는 명분 때문에라도 이제 토론토에 승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 이번 시즌에 이 메이저리그 추세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메이저리그가 이번 시즌에 가장 피안타율이 사실 낮은 구종은 이제 스플리터가 맞습니다. 스플리터고 그 다음에 가장 공략이 많이 되고 있는 구종이 이 싱커예요. 싱커에 대해서 분명히 타자들의 타격감은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입맛을 좀 이제 현지 언어 말로 하면 이제 쿠키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달고 이제 간식거리, 달달한 간식거리다라고 하는데 이 하이 싱커볼에 대해서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이번 시즌에 굉장히 이 입맛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결국 이 싱커가 제구가 되었을 때가 하우저가 이 좀 좋은 투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사실 이 싱커 커브 요거 가지고 버텨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토론토 타격감에는 라우어와 비등한 수준에서 약간 밀리는 피칭할 것 같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이 라우어도 이 오늘 경기에서 조금 그래도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 결국 지금 화이트삭스의 지금 라인업에서
좌투 상대로 최근에도 공략을 해주고 있는 타자는 이 슬래터 말고는 지금 없어요. 그나마 지금 오늘도 사실 슬래터가 상위 타선의 포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슬래터가 만약에 나와서 활약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2회 타자들의 지표를 따졌을 때는 부가적으로 이게 득점까지 원활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명분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일반승까지는 가지고 갈 만하지 않나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 경기. 화이트삭스는 지금 로토와이어 기준으로는 오늘 경기에서 이제 터크먼이 안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터크먼 안 나오면은 진짜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터크먼은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타자이고, 이제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가 복귀를 하고 나서 이 자리를 그냥 한 자리 차지하는 것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냥 루로주 이름값으로만 기용을 해가지고 중간에서 삽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도 루로주의 복귀가 오히려 화이트삭스에게 좀 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저스 대 미러키인데, 어제 이제 잘 보셨죠? 이제 오타니에게 한 방 맞고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다저스의 타선을 그대로 꽁꽁 묶어버리면서 결국 또다시 사고를 쳐버렸던 이 미즈로브스키 루키의 엄청난 활약이 있었습니다. 어제 진짜 놀라웠던 게, 어제 슬라이더가 구속이 97마일이 찍힌 공이 있었어요. 그 삼진 잡았던 공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그 슬라이더 93마일 정도 나오고 커브가 이제 88마일 이렇게 나오는 친구거든요. 다저스가 사실 못 칠만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제 퀸타나 대 글래스노우인데, 이 글래스노우가 몸을 일단 잘 만들었습니다. 몸은 확실하게 만들었어요. 마이너리그에서 성적은 안 좋아요. 이 6월달 마지막 경기 마이너리그에서 나왔을 때가 좀 많이 공략을 당하면서 얻어맞다 보니까 피안타율이 3할을 넘어가는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웃 카운트를 마지막 등판에서도 잡았던 아웃 카운트가 4.1이닝 동안 삼진만 8개를 잡으면서 여전히 그 낙차 큰 커브와 이 슬라이더를 과시하면서 최고 구속도 98마일까지 일단 끌어올린 채 이제 재활 리앱 등판을 마무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구수도 78구였나? 80 몇 구, 83구였나? 좀 많이 던진 걸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아마 글라스노우가 5이닝을 던지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단 이게 얘가 6이닝을 던질 수 있고 7이닝을 던질 수 있는지, 그거는 저는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글라스노는 잘 던지면 5이닝 1실점이고요. 못 던지면은 5이닝 내지 4.1이닝, 4.2이닝 선에서 한 3, 4실점하고 강판당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글라스노우가 가장 문제시 될 때가 언제냐면은 이 커브볼이 패대기를 칠 때예요. 그러니까 글라스노우의 그날 컨디션은 이 커브볼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날 글라스노우의 성적이 정해진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이번 시즌 시작하면서도 재팬 도쿄 거기 가면서도 글라스노우가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리그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커브볼이 홈플레이트 쪽을 때리면서 패대기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글라스노우가 제고 안 되는 날이고 오래 못 던지는 날입니다. 그거 이제 포기해버리면은 결국 글라스노우는 바깥쪽 슬라이더, 그 다음에 직구, 요거 두 개로만 타자를 승부해야 되고, 그때 노림수 걸려서 타자가 직구만 노리고 있다 보니까 얻어맞으면서 조기강판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글라스노우의 당일 컨디션은 커브볼에 제구만 보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그렇게 썩 좋은 제구를 보여주지는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다저스 타선에 대해서 얘기라면, 다저스가 오늘 좌투수 이제 퀸타나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오타니도 마찬가지고 프레디 프리먼도 마찬가지고 좌타자에게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좌타 라인업에서 대응이 되는 게 테오스카 에란데스, 무키 베츠, 그리고
이제 윌 스미스, 맥스먼시 요렇게였습니다. 근데 맥스먼시랑 테오스카 헤란데스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죠. 그것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좌타 대응이 의외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저스가 정배당을 받았음에도 이 경기 다저스 배당이 1.61배가 책정이 되었었고, 이후에도 배당은 떨어지지 않고 다저스 배당이 소폭 오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예,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 경기는 저는 미러키의 2.5 프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펜에서 다저스가 어제 그나마 소모가 좀 적었다라는 것이 이 다행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냉정하게 봤을 때 미러키가 어제 썼던 불펜들은 이제 올인했던 불펜들이거든요. 이기는 딱 필승조 라인업 그대로 딱 3명을 썼다고 보면 되는데, 걔네들이 이제 연투를 모두가 하지 않을 거다 보니까 미러키가 이기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다저스의 타선이 결국 홈런을 또 때리고 오타니가 또 때리고 이렇게 하면은 경기가 이기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 누구지? 애쉬비였나? 그 멀티이닝 쳐주는 그 불펜 선수 한 명, 걔가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어갖고, 어제 코에닝 유립에 매기를 썼으면 여기서 2명 연퇴해주면 괜찮은데, 한 명만 연퇴해가지고 미러키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는 사실 조금, 다저스의 글래스노우의 볼질이 나오는 좀, 요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순수 타격으로만 하려면은 박빙의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 점차 승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경기가 요 경기입니다. 저는 미러키 2.5 프랜이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다저스가 지금 타선에서 이 타선으로 승리를 하려면은 좀 더 이렇게 빡세게 좀 뭐랄까요, 타선을 좀 쳐줘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영재님도 쪽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이제 필라델피아 경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늘 루자르도가 나온다라는 게 가장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벌렌더랑 루자르도의 대결에서 시즌 성적만 보면 0승 6패의 벌렌더와 이제 7승 5패의 루자르도입니다만, 제가 저번 경기 루자르도의 공을 보면서 이제 제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도 제가 글을 썼었는데 실시간으로 경기 보다가 화딱지가 나서 쓴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기 보시죠. 아웃시 루자르도 임마 이거 고장났네 라고 써놨죠. 이때 당시에 이제 루자르도가 홈에서 신시내티를 상대로 등판했을 때 경기를 실시간으로 제가 보면서 화딱지가 나서 이 새벽 3시 4분에 썼던 글입니다. 이 경기 이게. 근데 루자르도가 지금 밸런스가 좀 고장나 보이는 게, 이게 얘가 컨디션이 정말 좋을 때, 얘 공 던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디션이 좋을 때는, 제 마우스 이게 안 보이죠? 보시면 왜 이래? 자, 루자르도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맞나? 화면 제대로 나오지. 이 다리가 이게 잘려서 나온구나. 이 다리가 지금 여기에 멈춰 있죠.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보이겠다. 여기 보면 다리가 여기서 끊어져 있는데, 얘가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이 다리가 어떻게 가냐면, 이 다리가 왜 이래? 이 다리가 이쪽 반대편으로 차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제 끊어서 던지니까 밸런스가 이쪽 다리 뒷발이 더 넘어와가지고 반대편으로 키킹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여기에서 끊어서 툭 던지니까 이 밸런스가 여기서 힘이 전달이 멈추면서 릴리스 포인트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릴리스 포인트 여기 던지고 팔로잉이 안 되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구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97마일짜리 빠른 공 던진 겁니다. 얘가 빠른 공 던질 때 커맨드가 이제 밸런스가 좋은 날에는 더 다리가 반대쪽으로 넘어오면서 새총처럼 탁 튕겨서 이렇게 던지게 되는데, 원래 이렇게 던지는 게 루자르도의 특징이 변화구를 던질 때 이렇게 던져, 체인지업 던질 때 다리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날 컵 밸런스가 이렇다 보니까
제대로 제구가 됐던 공이 체인지업밖에 없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루자르도의 이 밸런스가 만약에 제대로 회복이 안 된 상태라고 한다면은 샌프란시스코가 아무리 이쑤시개 방망이를 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거 볼질하다가 자멸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 경기도 그렇게 루자르도가 볼질하다 삽질하고 두들겨 쳐맞고 강판 당해가지고 필라델피아가 경기 그냥 개판 털렸던 경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필라델피아의 정배당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벌렌더를 상대로 필라델피아가 보여줄 수 있는 타격, 사실 어제 필라델피아 타격 보면은 뭐 샌프란시스코나 뭐 고만고만 하거든요. 오늘도 누가 볼질 많이 하냐 싸움인 것 같은데 기준점이 계속해서 이번 시리즈 1차전, 2차전 7.5점 줬었죠. 근데 오늘 8.5점 나왔습니다. 이 이유는 서로가 볼질을 하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타이완 워커 롱릴리프 자원 써버렸죠. 필라델피아 지금 불펜에서 롱릴리프 때려줄 수 있는 불펜 자원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게 샌프란시스코의 불펜 뎁스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필라델피아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경기도 네, 샌프란시스코 2.5 프렌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타격 지표만 따지고 보면 순수 뭐 좌투 상대 대응 능력, 우투 상대 구종별 대응 능력 따지고 보면 샌프란시스코 루자르도 공 못 쳐야 돼요. 예. 예. 샌프란시스코는 루자르도 공을 못 치는 게 맞거든요. 절대적으로 지표상으로 따지고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벌렌더는 이 필라델피아 라인업에서는 사실상 뭐 하퍼 빼고 하퍼 안 되고 카스테아노스, 알렉붐, 그다음에 이제 카일 슈아버, 그리고 스탓에다가 저 트레이 터너까지 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오히려 지금 하퍼랑 리얼무터가 벌렌더에게 상대 타율이 지금 4할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오히려 오늘 경기에서 안 먹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얘네들 성적은 지금 바닥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벌렌더를 상대로 칠 거라 보기보다는 차라리 카세우스, 알렉붐, 터너, 슈아버 지금 1, 2, 3, 4번 이 라인에서 벌렌더 공을 칠 수 있다라는 구종별 이제 기대값은 생기는데 공략 기대값은 생긴다만 경기 양상을 생각해보면은 루자르도의 자멸이 얘네들의 타격을 완전히 무마시켜버리는, 그냥 아무 소용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좀 염두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디트로이트 대 템파베이 경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디트로이트가 이제 우세타인데 투런 홈런 갈기면서 2대4로 이겼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도 분명히 분석하면서 말씀은 드렸어요. 지금 당장 템파베이가 선발 싸움에서 유리해 보이는 거는 맞는데 이 불펜 싸움까지 가면은 디트로이트가 무조건 따라붙는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만큼 템파베이가 불펜이 안 좋다라고. 근데 저는 어제 이걸 템파베이 승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평가한다는 이유 자체가 이 페피엇과 플라워티의 대결에서 페피엇이 이기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실점을 하더라도 좀 한 점차 승리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템파베이가 좀 유리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제 경기에서도 그렇게 이제 이 플라워티를 그 이상으로 공략하지 못했던 템파베이였었고, 이제 오늘 올슨 대 리텔인데 사실 지금 템파베이의 마운드에서 리텔만큼 불안한 투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9위로 찍어 누를 수 있는 투수가 아니에요. 셰인 바즈도 마찬가지고 어제 나왔었던 페피엇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라스무센까지만 하더라도 이 9위가 받쳐주다 보니까 타자들과 힘싸움이 가능한데 리텔은 계속 커터 싱커 포심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요령 부리다가는 지금 디트로이트 시리즈 경기 하는 거 최근에 계속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결과적으로 디트로이트에게 임팩트를 줬던 거는 홈런입니다. 홈런. 계속해서 홈런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맥켄스트리였죠? 톨킨슨이었나 어제? 어젠 톨킨슨이었었고 전에는 맥킨스트리 아니면은 뭐 라일리 글리는 요새 좀 침묵하고 있지만은 저번에 3일 전인가? 4일 전에 홈런 하나 때렸었죠. 그러고 지금 오늘 이제 케이트, 걔까지 해가지고 지금 디트로이트의 상위 타선에서 중심 타선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있는 선수들 플러스 뜬금런 좀 요새 이번 시즌 기대하게 되는 하비에르 바이즈까지 해서 기대값이 결국 리텔을 상대로 구종별로 또 보더라도
이제 디트로이트는 공략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리그가 조금만 구속만 나오면요, 포신 패스트볼을 타자들이 가장 치기 어려워합니다. 실제 타율이 안 나와요. 몇몇 팀을 제외하고는. 뭐 보스턴, 그 다음에 저 어디지? 토론토, 요런 팀들이 포신 페스티벌을 이제 나름 또 같이 좋아하는 선수들이 좀 있고, 대표적으로 볼티모어, 그 다음에 워싱턴, 오늘 디트로이트도 마찬가지고, 여러 팀들이 싱커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고 커터를 또 그렇게 잘 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지표들을 따지고 보면은 결국 이 디트로이트 타선은 리텔의 공을 좀 친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불펜 운영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디트로이트 입장에서 이 템파베이를 상대로 올슨이 6이닝을 버텨줄 수 있으면 오늘 경기에서 이제 불펜 운영은 연투를 좀 각오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어제 썼던 선수가 이제 칸넬부터 시작해가지고 홀튼, 베스트인데 이 3인방이 지금의 디트로이트의 최고 전력입니다. 네, 오늘 얘네들이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은 디트로이트의 뒷문도 썩 이제 좋은 편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템파베이가 어제 우세타 오르제 쓰면서 경기 그냥 터져버렸고, 오늘은 아마 이제 클레빈저, 그 다음에 이제 저 페어뱅크스, 얘네들하고 자원 한 명 더 쓰면 이제 몽고메리, 이렇게 하면 5명이 거의 다거든요. 템파베이 라인업이 지금 뭐 그 불펜에 있어서 원래라면은 템파베이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 로드리게스였나요? 그까지 이제 더해지는데, 지금 전력으로는 로드리게스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완근 부상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불펜 뎁스가 쏙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에 만약에 저번에 그 털렸었던 켈리, 생각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이제 켈리 꺼냈다가 시원하게 쳐맞고 졌었죠, 저번 시리즈에서. 그래서 그게 켈리까지 더해져서 나올 수 있는 템파베이 불펜진도 좀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시리즈뿐만 아니라 이 최근에 템파베이의 그 불펜진들의 성적을 보면, 오늘 디트로이트가 그래도 이제 헌터가 나왔을 때 삽질을 하지 않고 올슨의 뒤를 좀 받쳐줄 수 있으면 근소하게 디트로이트가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은 하게 돼요. 그게 지금의 템파베이의 불펜의 현황입니다. 정말 성적이 안 좋아요. 제대로 던지고 있는 선수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사실 페어뱅크스가 올라오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가 가장 걱정입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약우세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태경님이 말씀하시지만 1경기 불펜에서의 상황이 생긴다면 오버가 될 수도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경기는. 자,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볼티모어 대 뉴욕 매치 경기인데, 요 경기도 사실 오늘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어제도 그랬었지만 오늘도 이제 강수 확률이 있는 경기입니다. 지금 볼티모어가 이제야 이름값을 합니다. 그 잭슨 할러데이 주니어가 정말로 이제는 날고 기고 있습니다. 진짜 잘 칩니다. 옛날에 데뷔하면서 정말 욕 많이 먹었거든요. 작년에 데뷔해가지고 삼진만 맨날 쳐먹고 뒤지면서 몇 타석 동안 무안타였더라? 진짜 40타석을 발라먹었어요. 근데 얘 데뷔 첫 안타였나? 첫 안타가 말홈런이었나? 홈에서? 뭐였지? 그 첫 홈런이 홈에서 데뷔 말홈런이었나? 뭐 그런데 그 좀 혀를 뚫는다 싶었지만 시즌이 뭐 끝나버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 시즌 시작하고 나면서도 할러데이가 2연차에 좀 각성하기를 볼티모어 입장에서도 많이 바랬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올해 더해지는 이제 마요의 데뷔가 3루에서 이뤄지면은 볼티모어의 어린 이제 러츠맨, 앤더슨, 마요, 그리고 저 이제 할러데이, 이 어린 젊은 피가 이제 포스트 시즌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좀 이제 기대를 했었죠. 근데 시즌 초에는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돼서 이제 할러데이는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미쳤습니다. 자, 잠깐만 코 좀 풀게요. 마이크 좀 끄고.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할러데이가 지금 그렇게 날뛰어주니까, 당장 건어 앤더슨이 되었든, 지금 러츠맨이 없든, 이제 그 게리 산체스가 지금 부상으로 또 빠져있어서 주전 포수가 다 빠져있는데도, 지금 볼티모어 타선이 그렇게 썩 약한 편이 아니에요. 네. 오히려 지금 매치도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매치가 이렇게
끝끝내 이기긴 했습니다만 연장에서 이제 이겼죠. 근데 뭐 소토도 치고 어제 린도어도 홈런을 치고 알론소도 홈런을 치고 7회를 다 쳤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빵빵하게 타격이 좀 터지는 과정에서 이제 피더슨 대 이제 스가노의 대결이라고 봐야 되는데, 스가노는 공략 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치가 그냥 놔둘 것 같진 않아요. 아무리 봐도 놔둘 것 같진 않고, 이제 피터슨이 과연 제구 난조를 이겨내고 오늘 경기 안정적이게 6이닝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의 피터슨의 지표를 따지고 보면은 사실 지금 이제 WHIP가 피안타율이 2할 초반대밖에 안 되는데 WHIP가 1.3 수준까지 나오게 지금 6월달과 7월달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볼넷이 계속 이렇게 3개 이상씩 막 나오고 이렇게 해버리면 볼티모어 입장에서도 기회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나마 지금 피터슨이 이 경기도 강점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결국에는 좌투수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투 상대로 약한 팀들이 있죠. 저 대표적으로 봤을 때 시즌 초반에 템파베이,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볼티모어였어요. 볼티모어. 그런데 이 볼티모어가 최근 2주 동안의 좌투 상대 타율 자체는 좀 반등을 해서 한 96타석 정도, 한 100타석 표본 정도에서 홈런 5개, 17타점 올리면서 2할 6푼 정도의 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OPS가 0.8 조금 안 되는 0.796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지난주로 이거를 표본을 좀 줄여보면은 타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2할 5푼 6리. 하지만 OPS도 마찬가지고 타율도 마찬가지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타석 수가 이제 좌투수를 상대로 한 타석수가 지난주보다, 그러니까 지지난주보다 이 지난주에 좀 몰려 있습니다. 지난주 표본만 따지고 봤을 때도 78타석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타석수 빼고 지난주까지 보여준 타격에서 볼티모어는 한 OPS 0.8 수준의 이 타격을 좌투수 상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 볼질이 좀 더해질 수 있으면 실제 이만큼 타석수를 소화하면서 볼넷은 449 1개, 그러니까 몸에 맞는 거 1개 포함해서 총 5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만 이 볼넷이 조금 나올 거를 감안해 보면은 볼티모어의 타선도 오늘은 쉽게 그냥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 경기가 기준점도 사실 9.5점이 나오는 게 당연히 납득이 되고 높은 기준점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버를 예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비가 옵니다. 네, 비가 오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추천드리는 경기는 아니에요. 어제처럼 이제 어제 토론토처럼 7회 강우 콜드 나버리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거 적중 특례 처리되는 거 아니라 해외 사시는 분들은 또 다 다를 텐데 그거 그냥 인정되고 돼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경기는 웬만하면 좀 건드리지 말라라고 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좀 한번 제거해 보시는 걸 더 권장드립니다. 심지어 이제 이 경기가 만약 취소가 돼버리면요, 내일 이게 내일 경기가 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경기가 또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볼티모어는 찰리 모튼을 예고를 해놨고 이게 매트는 지금 투수 예고가 안 돼 있어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우천 취소가 돼가지고 더블헤더 돼버리는데 이 경기가 여러분들이 구매한 스가노 대 피터슨의 경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노리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는 건드리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그래서 좀 전 비추천이라고 일단은 먼저 강하게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뉴욕 양키스 대 시애틀인데, 이거 양키스가 어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에런 저지도 홈런 쳤고 이제 칼날리도 홈런 치면서 홈런 지금 경쟁 치열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가 어제 경기를 보면서 가장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뭐였냐면, 결국 이 골드슈미트가 안타를 어떻게 됐든 글러브 맞고 튕겨서 내야 빠져나갔던 어쨌든 간에 골드슈미트가 3안타 경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골드슈미트가 3안타 경기를 했고, 그리고 스탠튼이 홈런을 쳤다라는 게
어제 경기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얘네들이 대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얘가 그렇게 치고 나가고 스탠튼이 홈런을 쳤기 때문에 대승을 한 거예요. 에런 저지가 홈런을 쳐서 얘네들이 대승을 한 게 아니고, 에런 저지가 홈런을 치는 경기는 양키스가 이길 수는 있어요. 근데 어제 같은 점수가 그렇게 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제 물꼬를 트면서 경기 점수의 폭발을 알렸던 점수가 뭐였습니까? 스탠튼의 홈런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양키스가 대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스탠튼이 치고 골드슈미트가 쳐줘야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키스 라인업에서 제가 분명 말씀드렸던 게 도밍게즈가 1번 나와야 되고, 저지 2번 쓰면 벨린저 3번에 스탠튼 4번, 그 다음에 뭐 치존 뭐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렇게 하니까 상위 타선에서 활약이 되죠. 골드슈미트 치고 하니까 웰즈가 홈런 친 거에서 추가 점수가 나버리죠. 그렇게 상위 하위 타선에서 볼피드 뭐 지금 3루에 누가 르메이유가 안 나와서 어제 좀 9번이 좀 아쉽긴 했는데, 르메이유 나와주면 더 호재거든요. 양키스 타선이 이렇게 순환이 되려면 결국 골드슈미트랑 스탠튼이 쳐야 돼요. 오늘도 그게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에반스 얘 슬라이더 진짜 기깔납니다. 슬라이더가 정말 좋은 선수예요. 그런데 이 시애틀은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선수 자원이 좀 여유로워서 그럴 수도 있겠으면 커비도 복귀하고 했으니까 선발 로테이션 이제 선수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불펜 자원 더 콜업 시켜가지고 보강하고 로스터 꾸려야 되니까 에반스를 어쩔 수 없이 마이너리그에서 내려보내고 했었거든요. 그 마이너에서 에반스가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 에반스의 슬라이더가 꽤나 위력적입니다. 위력적이라서 오늘 경기에서도 양키스가 어제처럼 칠 거라고 생각은 사실 많이 생각이 들진 않아요. 저는 에반스의 슬라이더에 특히 이 우타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지금의 양키스 타선에서 더 기대값이 큰 쪽은 좌타 도밍게즈, 벨린저, 저는 이쪽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샴도 다 때려치우고 이제는 웰즈도 사실 어제 그 뽀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도밍게즈, 벨린저, 치좀, 저는 이 세 명만을 믿습니다. 양키스 타선은. 근데 얘네들이 좀 그렇게 해주면 에반스가 좀 고전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슐리틀러라고 하는 유망주죠. 양키스 유망주가 이제 데뷔전을 하는데, 얘 공은 제가 스프링 캠프 때도 한번 봤었습니다. 이제 스프링 트레이닝 때 출전해가지고 휴스턴 상대였나? 뭐 던지고 한 걸 좀 봤었는데, 그때보다 폼이 더 많이 올라서 공이 더 좋았어요. 당시에는 이제 얘가 이제 빠른 공이 95마일 정도 던졌었고, 이제 테스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직구와 커브로만 좀 승부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이. 근데 이제 최근에 마이너리그 경기를 좀 보니까 직구도 이제 97.5마일 8마일까지 찍어주고요. 98마일까지 찍어주고 최대. 그리고 이제 커브도 이제 한 3마일에서 4마일 정도 고속 커브를 던지는 편이고, 이제 주무기가 커터입니다. 커터 또 89마일에서 90마일 정도 나오는 커터를 던지는데, 평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은 얘가 키가 졸라 큽니다. 얘 키가 198cm예요. 198cm. 거의 한 2m짜리 투수입니다. 위에서 내려 꼽는데 각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타자들이 공을 이제 적응하는데 꽤나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구속도 예전보다 좀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오늘 이제 시애틀 타자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사실 예상할 수도 없고, 사실 얘가 5이닝을 안 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투수들이 데뷔를 할 때 케이스가 딱 두 개예요. 얘가 즉시 전력이다. 얘는 계속해서 우리 로스트에 있으면서 올 시즌 풀로 뛸 거다 하는 애들은 6이닝까지도 이제 현발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얘는 메이저리그에 계속 데뷔할 게 아니고 더 경험 쌓아야 된다. 메이저리그 스텝 많이 남겨봤자 좋을 거 없다. 나중에 정식 본격적으로 이제 루키 시즌 보내라 하는 애들은 4이닝만 던지고 승리 투수 딴 데 주고 내려보내요. 그렇게 되면 양키스가 이게 불펜진 쓰레기거든요. 지금
양키스 불펜진이 지금 정말로 안 좋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팀 1이 멀티 이닝 던졌죠. 1.1이닝 던져서 오늘 못 나오거든요.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또 위버에다가 이제 이름도 이제 생각이 안 난다. 하도 이제 임팩트가 없으니까 저 미러키 마무리 보내 있죠. 그 이름 뭐였냐? 데빌 윌리엄스, 위버, 그 다음에 뭐 하면은 뭐 저 누구야? 저 로아이씨가 뭐 이런 애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들 성적이 안 좋아요. 지금 너무 양키스 불펜진을 믿을 수가 없어진다는 거죠. 어제 양키스 이제 시애틀도 데미지가 있었던 게 레규미나 같은 경우에도 불펜에서 시애틀 불펜에서 진짜 구종가치 높은 선수고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헛스윙 비율이 높은 선수인데 어제 얘가 홈런쇼를 당해버려갖고 개판 털렸었고 이제 불펜을 아낀 쪽은 오히려 시애틀 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루키 데뷔전이게 되면은 직구 승부 들어갔다가 배짱 싸움하다가 베테랑들한테 얻어맞는 거는 각오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오버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경기긴 합니다만 이 경기도 어쩔 수 없이 9.5점이긴 한데 과연 이게 양키스가 승리를 할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해 보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항상 공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표 만들어서 보내드려가지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키스 승을 써놨을 거예요. 양키스 승을 써놨는데 그 이유는 이제 배당 흐름이 지금 해외에서도 이게 루키 데뷔전을 하는데도 소폭이나마 지금 양키스 쪽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에반스의 이닝이 그렇게 길지 않을 테고 양키스가 초반 공략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양키스 승을 써놨습니다. 근데 지금 태경님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는 양키스 불펜을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애틀도 지금 칼랄리가 어제 또 그렇게 홈런 때리면서 시애틀 프랜차이즈 역사상 전반기 가장 홈런을 많이 때린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36홈런을 때렸죠. 그래서 지금 그 페이스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 경기는 좀 홈런이 또 양팀이 좀 주고받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 대 콜로라도 이거 뭐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좀 중요한 게 뭐였냐면 어제까지도 이제 프릴랜드를 상대로 이제 좌투수를 4경기 연속으로 만나버려가지고 보스턴이 전 초반부터 좀 공략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프릴랜드가 의외로 잘 버텼죠. 그는 그거를 이제 경기 이제 교체되기 전에 공략 당하면서 결국 리드를 뺏기고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갔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샌드텔라고 어제 보스턴이 이제 프릴랜드가 내려가고 나서 메이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버드까지 이제 털어가지고 경기를 대승을 만들었는데 그 안타를 때렸던 공들이 결국 뭐였냐 전부 다 슬라이더였습니다. 안타 5개인가 6개가 전부 슬라이더를 이뤄졌던 경기였었거든요. 진짜 실제로. 근데 오늘 샌드텔라 같은 경우에도 이 포심 페스티벌과 이 슬라이더의 구사 비율이 도합 우타자에게 83%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포심과 슬라이더만으로 지금 보스턴의 타자들을 감당하기가 좌우 타자를 가리지 않고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올리토의 사실 이 반등이 최근에 보여준 반등이 언제까지 나올 수 있을지 사실 저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냥 최근 잘하고 있으니까 최근 지표상으로 보면 지올리토가 좀 버티겠군요 생각을 하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올리토의 성적에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늘도 사실 어제 그렇게 보스턴이 슬라이더만 주구장창 팼던 거 이게 좀 보스턴 코치들의 역할이 좀 큰 것 같은데 노림수를 잘 잡는 것 같아요. 저번에 신시내티의 그 이제 저 체이스 번즈 루키 시즌 2번째 등판 경기했던 보스턴 원정에서도 당시 체이스 번즈를 상대로 그때는 슬라이더가 아니라 슬라이더를 버리고 이 포심 페스트볼만을 노림수를 가지고 경기를 준비를 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실제로 체이스 번즈의 슬라이더가 제구가 안 되니까 이 포심 페스트볼로 승부 들어오는 거를 갖다 박으면서 난타를 쳐가지고 이제 1회부터 경기를 터뜨렸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사비가 이렇게 높아버리면 두 구종에 대해서 높아버리면 보스턴의 노림수 작전이 오늘도 통하고 초반부터 점수가 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하게 되는 경기가 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신시내티 대 마이애미인데 어제도 이거 제가 마이애미 이제 승 언더를 봤던 경기였는데 오히려 승 오버가 나면서 경기가 그냥 시원하게 터져버렸던 경기였었습니다. 이제 3회였죠. 비기닝 만들었던 게 이제 마르티네즈가 사실 운이 안 좋았던 것도 있었고 뭐 여러 부분에서 이제 모든 우주의 기운이 마이애미를 조금 도와줬던 경기긴 했는데 여전히 에드워즈 그다음에 산체스가 쳤던 이 타구질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었고 타격감이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지금 뭐 로페즈도 결국 어제 안타를 이렇게 만들어냈었고 이제 아거스틴 라미레즈도 멀티히트 게임을 했던 상황에서 얘네들이 어제 점수를 이 홈런 없이 12점을 냈습니다. 홈런 없이. 그래서 오늘도 앞보트를 상대로 과연 얼만큼 해줄 수 있을지 제가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표본이 조금 있으면 좋은데 최근에 마이애미가 원정에서도 이렇게 타격감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속 이렇게 뜨거운 타격을 보여주는 이 원정 페이스를 제가 신뢰를 합니다만 그 해당 원정 경기들 중에서도 좌투수를 상대한 경기가 표본이 많이 없어요. 좌투수 표본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 보니까 저번 주에도 심지어 마이애미가 좌투수를 거의 상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원정 경기반으로 두고 봤을 때도 좌투 표본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이제 사실 이제 앞포트마저 공략을 한다면 마이애미는 진짜 원정에서 불타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은 지금 이 경기도 좀 점수가 또 안 날 거라고 일단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저는 이게 샌디 알칸타라의 원정 성적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샌디 알칸타라가 원정에서 약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원정에서 최근에도 경기했던 것 중에 털렸던 게 사실 애리조나 원정이거든요. 그렇게 털릴만 해요, 애리조나는. 그리고 다른 이제 상대했던 팀들을 따지고 보면은 그 시즌 초반에는 알칸타라의 폼이 안 올라왔었고 뭐 필라델피아나 다저스한테 너무 개 털렸던 경기들이 성적이 너무 이제 이제 샌디 알칸타라 좀 과소평가하게 만들어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알칸타라의 경기를 보면은 구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도 아포트나 알칸타라나 비슷한 양상의 경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단 지금의 타격 페이스로는 마이애미 지금 원정 절대 무시 못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탁구장 수치까지 나올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은 그 정도 수치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가 파크 팩터가 좀 빡센 거는 맞거든요. 근데 보통 얘네들 경기가 그런 날에 이제 바람도 좀 도와주고 하는데 내일 바람이 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순수 타격으로 그냥 찌발라야 되는 상황에서 홈런을 오히려 기대한다면 지금은 파워에서 오히려 마이애미 쪽에 아거스틴 라미레즈랑 로페즈 그리고 이제 스타워즈 이 세 명이 신시내티에 지금 엘리 델라 크루즈나 프리들이나 아니면은 뭐 윌벤슨 얘네들보다 더 기대값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마이애미가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요 경기도 저는 그래도 언더 나지 않을까. 그 와중에 또 어제랑 같은 생각이야. 마이애미 승 언더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어제 불펜도 서로가 좀 안 쓰는 경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캔자스시티 대 피츠버그 경기인데 요거는 이제 어제 박빙의 경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닐 크루즈의 대형 홈런이 더해지면서 경기가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결국에 캔자스시티가 승리했는데 어제 주인공은 그 로프터스였죠. 걔가 이제 홈런 포함해서 결승타까지 때려내면서 캔자스시티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오늘은 이제 좌투수 대결이에요. 좌투수 이제 부빅 대 팔터. 지금 좌투수 대결이라고 하면 결국 피츠버그는 오닐 크루즈가 시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닐 크루즈의 활약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질 것 같고 최근까지도 좌투 상대 성적을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 피츠버그의 라인업에는 곤잘레스였나? 레이놀즈 둘 말고는 당장 성적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좌투 상대로 성적이 너무 안 나와요. 피츠버그가 오늘도 부빅이 조금 더 선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팔터는 지금 6승 4패 3.69라는 ERA가 지금 보이시겠지만 근데 이 성적이
이 홈 성적에 좀 많이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홈에서 10경기 5승 1패 3.25에 WHF에 1.12까지 떨어지고 피안타율 2할 1푼 7리 나오거든요. 근데 원정에서는 이제 8경기 1승 3패 4.28 타선 지원 못 받고, 예, 원정에서 WHP 수준도 올라가고 피홈런도 원정에서 거의 2배가량 더 많이 맞았다 보니까 오늘도 사실 팔터가 조금 더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캔자스 시티가 보여주고 있는 이 좌투 상대 성적도 최근 따지고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오히려 파스컨티노가 좌투에게 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베이트 주니어랑 가르시아 그 다음에 인디아까지 꾸준하게 지금 좌투 상대 공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불펜 운영에 있어서 어제 좀 타이트한 경기를 했다 보니까 이 캔자스 시티나 피츠버그도, 사실 피츠버그 어제 가장 치명적인 게 산타나를 썼는데 이제 진 거거든요. 산타나를 쓰고 진 게 가장 치명적인데, 캔자스 시티도 이제 에르체그랑 이제 에스타베즈를 기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에르체그가 좋은 모습을 못 보였고 다니엘 린치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죠. 제르파 나와가지고 어제 그냥 막아낸 거 진짜 기적이라고 봐야 되고, 제르파 어제 쓴 거 오늘 안 쓰면 정말 다행인데, 이렇게 되면 오늘 이제 슈레이버 등판이 반강제로 이제 되고, 거기에 크루즈에다가 이제 마무리 상황 오면 에스타베츠가 기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피츠버그나 캔자스시티나 불펜 싸움에서는 또 비등비등하게 될 것 같아요. 선발 의존도가 꽤나 커지는 경기입니다. 언더 양상 예상됩니다만 결국 이 홈런이 영향을 끼치면서 부빅의 약 우세가 경기 후반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 경기입니다. 그 다음 미네소타 대 이제 시카고 컵스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분석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미네소타가 저번 템파베이 시리즈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타격이 터지고 있어요. 근데 그 타격이 홈런입니다. 홈런. 이 홈런이 터지면서 미네소타가 점수를 내고 있는데, 오늘 경기도 지금 컵스가 그렇게 한번 하루를 쉬고 경기를 하면서 미네소타에게 1차전 이렇게 개터 올려버렸고, 지금 이제 세인트루이스에게는 켈러가 어제 경기에서 호지가 털리면서 불펜에서의 불안감을 계속 키워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의 프레슬리, 그 다음에 이제 팔라시오스 맞나? 팔레시오스 걔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지? 아무튼 한 4명 정도 필승 조급 한 3, 4명 정도 빼고는 지금 이제 켈러도 이제 빠지니까 3명 정도겠다. 그 정도 말고 지금 불펜에서 지금 계속 불안감이 이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페스타 최근에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페스타 같은 경우도 나름 이제 듬직한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저번에 이제 마이애미 상대로 성적이 좀 아쉽게 되긴 했습니다만, 그 페스타가 이 경기를 5이닝 한 3실점 수준으로 막아주면은 경기 후반 또 불펜 싸움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미네소타가 결국 이기는 경기에서 득실 마진 자체가 굉장히 적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득실 마진이 적다는 것이 뭐냐면 점수 많이 안 내고 많이 안 주고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미네소타가 어제 점수를 많이 내겠습니다만 점수를 많이 내진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홈런이 경기를 좀 다르게 만들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는 만듭니다. 물론 오늘도 이게 피츠버그래 컵스의 이제 약 정배당으로 국내에서 나왔죠. 실제로 해외에서도 초기 배당은 미네소타가 정배당이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배당이 역전되면서 이제 컵스 정배당으로 돌아선 경기거든요. 그래서 흐름 자체는 컵스 쪽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경기가 기준점이 9.5점이라는 것에 조금 더 의미를 두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컵스도 치겠지만 미네소타도 좀 치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는 9.5점 오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9.5점에서도 오버를 먼저 좀 봐야 되는 경기로 데이터를 좀 만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진짜 타격 지표만 따지고 보면은 페스타공 컵스 타선을 쳐야 돼요. 무조건 쳐야 되고, 최근 성적을 보면은 미네소타 타선이 지금 어제 제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베이더 지금 계속 한타 치고 있죠. 거기에 기존의 시즌 성적이 좀 받쳐주고 있는 벅스턴 코레아 살아나 그 타격이 이루어진다면
예, 이거는 이제 좀 치고받는 경기가 돼야 된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저는 추천은 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워싱턴 경기인데 요거는 이제 팔렌테 대 고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세인트루이스가 이기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거 이겼다라고 좋아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었어요. 워싱턴도 굉장히 경기가 이게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살리지 못했던 게 아쉬웠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소니글의 진짜 힘이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고어 대 팔렌테인데 실제 지금 고어가 원정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도 지금 좌투 상대로 이 세인트루이스가 최근까지 보여준 성적을 보면 세인트루이스는 브럴슨 도노반의 의존도가 굉장히 큰 팀입니다. 근데 이 브럴슨 도노반이 최근 2주 동안에 좌투 상대로 진짜 성적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팔렌테를 꺼낸다? 그냥 팔렌테가 지금 사실 리브레토어였다? 좌투 대결이었다? 저는 이거 그러면은 세인트루이스 승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팔렌테가 나오면은 이게 CJ 브라운스하고 제임스 우드고 이 조시벨도 요새는 잘 치고 있고 뭐 영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누구야 그 가르시아가 됐든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좌투수가 나왔으면 심지어 아메드 로사리오까지 선발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워싱턴이 진짜 알만한데 이 팔렌테라는 점에서 아베드 로사리오가 빠지는 건 좀 아쉽지만 이 아까 언급드린 애들이 팔렌테의 공에 대해서 대응이 충분히 다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 경기가 세인트루이스의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워싱턴도 이제 계속해서 지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 필승조를 아껴놨는데 그 구겨놓은 쌈짓돈 같은 그 아껴놓은 불펜 선수들을 오늘 고어 경기에서 다 이제 좀 소모를 시키려고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5점의 기준점이면 저는 언더를 좀 더 생각하게 되는데 썩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불펜 운영에서 워싱턴이 만약에 오늘도 그 아껴놓은 필승조들을 풀어내는 경기를 하지 않고 경기를 던져버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고어가 볼질하고 투구수 관리 안 되고 그러면서 좀 빨리 내려가는 상황이 오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또 워싱턴 입장에서는 불펜을 아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은 이제 워싱턴이 또 경기를 던질 수가 있다 보니까 예측 불허한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언더 예상을 하기는 하는데 불펜 변수가 너무 큰 경기라서 추천은 못 드린다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기. 그 다음에 화딱지 많이 나는 경기죠. 휴스턴과 클리블랜드. 이게 어제 또 헤이더가 말홈런 쳐맞아가지고 연장 10회 말홈런으로 10대 6의 스코어의 패배가 이루어졌던 경기였는데 어제 이제 호세 라미레즈 투런 홈런 칠 때부터 느낌이 좋진 않았어요. 예, 느낌이 좋진 않았는데 사실 경기가 그렇게까지 흘러가게 만든 거는 호세 라미레즈 홈런도 있었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그 로키오가 말도 안 되는 경기를 했죠. 예, 로키오가 어제 로키오의 컨디션이 제일 좋았었는데 헌터 브라운이 그렇게 참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맞죠?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휴스턴 라인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판입니다, 진짜로. 뭐 누가 나올지 예상을 못해요. 지금 휴스턴 라인업 어제도 뭐 쇼트 미친 놈이죠. 이것도 원래 3루수인데 어제 유격수인가 2루수를 봤는데 얘도 가관입니다, 진짜로. 얘도 진짜 가관이고 그나마 지금 이제 믿을 만한 선수가 투렌멜. 잘 칩니다. 얘는 잘 치고 그 다음에 카라티니, 알투베, 그 다음에 파레데스 끝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사실 빠진 거 따지고 보면은 페냐랑 마이어스 페냐 빠진 게 단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이게 타격의 차이가 이렇게 이게 빈틈이 커 보이는 게 휴스턴 라인업의 지금 한계가 그것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여기에 마이어랑 이제 페냐가 있었으면 진짜로 그렇게 약해 보이진 않았을 것 같은데 클리블랜드가 지금 이렇게 라미레즈가 살아나고 콴도 어제도 무안타긴 했습니다만 다 계속 컨택을 맞추고 있고 거기에다가 저 누구야 어제 말로 못했던 마르티네즈 걔도 최근에 타율이 좋거든요. 의외로 지금 만자로도가 빠진 상태에서도 있다고 해버리면 클리블랜드 타격이 오늘까지도 지금 공략을 좀 할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휴스턴도 무조건 치겠죠. 전 칠 거라고 봅니다. 세코니 공도 뭐 97, 8말까지 빠르고 제구도 요새 이번 시즌 잘 되고 잘합니다. 세코니 잘하는데 휴스턴이 홈에서 지금 그렇게 그냥 쉽게 물러설 경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클리블랜드가 어제 같은 경기력을 또 보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이 경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경기는. 그냥 저는 클리블랜드 2.5 프랜승 보면서도 7.5 기준점 오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나 코가 왜 이렇게 막히냐? 잠시만요. 자, 그 다음 경기가 이제 LA 인저스 대 텍사스. 와, 이거 진짜로 어제 이것도 진짜 대단했죠. 네, 대단했던 경기인데 소리아노가 제구가 안 됐어요. 기본적으로. 네, 제구가 너무 안 됐던 경기였었고 그 제구 터진 상황에서 이제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잡고 들어가야 되니까 공을 던지다 보니 몰렸고 거기에서 이제 경기가 터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루커 대 핸드릭스인데 이 경기도 이제 9.5점의 기준점을 받은 상황입니다. 받은 상황이고 오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이거 루커면 텍사스 승 봐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루커가 지금 5.80이라는 ERA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4월달, 5월달에 이제 부상 당하기 전과 이 부상 당하고 나서 돌아와서 루커의 성적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상 당하기 전에는 WHIP 수준이 0.5 이상으로 1.5 이상으로 높게 나왔는데 부상 복귀를 하고 나서는 1.3 정도 선에서 좀 하락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커맨드적인 부분에서도 개선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커의 그 92마일짜리 93마일짜리 슬라이더가 이 LA 인저스의 우타자들을 좀 괴롭힐 것 같아요. 오늘 경기는 거기에 지금 시거가 살아난 게 진짜 큽니다. 지금 텍사스 라인업에서 원래라면은 정말 그냥 꾸준하게 지금 이번 시즌 동안에 계속 잘해줬던 타자라고 하면은 조시 스미스 사실 한 명밖에 뽑을 수 없어요. 그나마 뭐 걔 말고는 진짜 없어. 근데 지금 당장의 텍사스 라인업 보면 어느 순간에 시미언이 좀 살아나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랭포도 돌아와갖고 지금 이제 타선이 좀 보강이 되어 있죠. 조시 스미스는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요한 헤임 포수 나왔을 때 히가시오카랑 둘이 번갈아 가면서 써도 이제 그나마 어느 정도 제 역할 다 해주고 있고 리드오프 프로스는 샘 하가르티 얘가 또 가끔씩 이제 알짜배기 역할 해주면서 활약을 하고 있고 코리 시거가 지금 6경기 동안 홈런 3개 때리면서 타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히가시오카랑 둘이서.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아마 이제 마르커스 시미언이 다시 조금 침묵하고 있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이 구종력점 지표를 좀 따지고 봐도 아델은 또 루커의 공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LA 인저스 타선에서 사실 아델을 제외하고 오늘 경기에 루커의 공을 공략할 수 있을 만큼의 타격이 나오는 건 뭐 샤뉴엘 쥐어 짜내면은 샤뉴엘 뭐 정도인 것 같아. 아니면 오하피 정도. 진짜 그거 말고는 지금 LA 인저스의 타선에서 루커 공략할 수 있는 수준의 타자가 보이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텍사스 입장에서도 경기가 해볼만 합니다. 이 경기 정배당 받은 게 납득이 되기는 해요. 근데 결국에 최근에 그래도 계속해서 경기 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점수 내고 있는 게 타점 쓸어 담고 있는 게 샤뉴엘이랑 아델이거든요. 그 앞에 이제 볼질로 걸어 나가는 게 좀 더 많은 LA 인저스의 타선이고 워드 말고는 지금 타격감이 다 그렇게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LA 인저스가 오히려 텍사스 입장에서 1차전에 밀어내기 끝내기로 졌던 게 억울한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번 시리즈도 그렇고 이건 텍사스가 이거 수입을 원래라면 했어야 되는데 1차전 좀 억울하게 내준 케이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오늘 불펜 아마 올인이 될 거예요. 올인하는 경기가 될 겁니다. 2차전 경기가 터지면서 서로 불펜 아꼈죠. 1차전에 이제 텍사스가 불펜 싸움에서 진 건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만
전력적으로 그냥 비교를 했을 때 수치적으로 그냥 우리가 숫자 노름이니까 결국 분석이라는 게 숫자 노름을 했을 때는 텍사스의 승리 가능성이 오늘 배당값만큼 한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샌디에이고 대 애리조나 이거 어제 저 누구야 이름 뭐야 아라에즈 어제 아라에즈의 이제 솔로 홈런 네 솔로 홈런이 이제 결승점이 되면서 샌디에고가 1대0으로 이겼는데 사실 애리조나가 이겨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애리조나가 어제 홈런을 2개를 도둑 맞았어요. 네. 하나가 이제 캐롤이 친 거를 이제 하나 잡혔고 하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타티스가 하나 또 잡아내가지고 잠장 앞에서 이제 홈런 타고 2개를 도둑 맞았고 병살타를 뒤져라 치면서 이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는 좀 아쉬운 경기로 결국 이제 점수를 내지 못하고 1대0에 패배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냉정하게 제가 볼 때는 어제는 애리조나가 이겨야 되는 경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파트 대 딜런 시즈 지금 문제는 이게 오늘도 타격 수치에서 따지고 보면요 애리조나